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령화 시대 헬스케어를 위한 IoT, AR 혹은 VR의 활용 방안에 대한 강의를 진행할 동아대학교 박현태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아래와 같은 목차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자, 우선 목차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간략한 제 소개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동아대학교에서 체육학을 전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일본의 동경대학이라는 곳에서 사람의 어떤 생체 신호, 신체 활동,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질병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가에 대한 연구로 박사과정을 마쳤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동경도 노인종합연구소, 그리고 일본의 이제 후생성 산하의 국립 고도 연구기관이 6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이제 국립장수의료연구센터에 운동기능 보완실의 실장으로 역임하면서 특히 이제 노인들에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질환들, 예를 들어서 뭐 치매라든지 근육이 빠져서 생기는 근감소증, 그리고 또 뭐 골다공증, 그리고 또 대사성 질환, 뭐 고혈압, 고지혈증 이러한 질환들을 어떻게 운동 혹은 운동을 포함한 비약물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들을 주로 수행을 했고요. 주요 이제 관심사가 있는 관심 이제 연구 분야는 이런 신체 활동 패턴 그리고 수면 패턴이 근골격계 질환이나 혹은 만성 질환에 어떤 관련이 있는가. 그리고 이런 신체 활동 패턴이나 수면 패턴을 측정하기 위해서 웨어러블 디바이스나 IoT 기술이나 혹은 어떤 IMU 센서를 통해서 이런 행동 패턴을 측정하고, 또 이러한 행동 패턴 외에 신체 활동이나 행동 패턴에 영향을 주는 환경 요인들, 뭐 주로 최근에는 어떤 GIS, 지오그래피컬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나 GPS, 포지셔닝 시스템, 이런 이제 환경적인 요인들이 이제 신체 활동과 행동 특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것에 관련된 연구,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성 질환 중에서 빈번하게 이제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문제가 될 경도인지 장애라든지 근감소증을 조기에 예방할 수 있는 어떤 비약물적인 중재 연구에 대한 것을 주요 연구 테마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오면서 1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우린 자동화 기기 그리고 증기기관을 만들었고, 그것을 통해서 자동화가 되었고, 또 2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물질적으로 풍요하게 되었고, 3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또 정신적인 노동이 자동화되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IoT 기술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익스포넨셜하게 발전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엘빈 토플러가 이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이한 직면한 이제 미래에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 하이퍼 커넥션, 초연결함, 모든 것이 모든 어떤 데이터가 연결이 되고 사람들이 연결이 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리고 하이퍼 오토메이션, 초자동화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이제 자동화 혹은 연결을 통해서 만들어낸 다양한 방대한 데이터들을 초지능, 하이퍼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정형화하고 표준화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기술에는 한 분야뿐만이 아니라 모든 어떤 분야가 융합을 하는 그리고 어떤 모든 이제 스테이크홀더가 융합을 하는 하이퍼 컨버전스 4H, 하이퍼 커넥션, 하이퍼 오토메이션, 하이퍼 인텔리전스, 하이퍼 컨버전스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4차 산업혁명은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이런 익스포넨셜하게 여러 가지 기술이 발달을 이렇게 리니어하게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증가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싱귤러리티 포인트를 만나면 기하급수적으로 발달하는 이러한 테크놀로지의 발달이 여러 가지 산업의 변화를 시키고 혼란을 가중하게 할 것이다.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발달하는 기술들을 보면 커그니티브 컴퓨팅, 로보틱스, 그 다음에 신테틱 바이올로지, 그 다음에 디지털 메디슨, 새로운 어떤 디지털 패러다임을 활용해서 여러 대상자의 어떤 개인의 생리적 지표나 개인의 감지, 원격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런 스마트한 헬스케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애덕티브 매니팩처링, 3D 프린트죠. 그 다음에 앰비언트 컴퓨팅, 연결성 및 감지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지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물 생태계를 만들 것이고, 그 다음에 인센티브 컴퓨팅, 보상 경정, 그리고 개인이 어떤 직접 만들어내는 DIY나 메이커 무브먼트가 일어날 것이고, 또 이런 현실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차별화된 경험을 통해서 뭔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버추얼 리얼리티나 혹은 증강현실, 아규멘티드 리얼리티 기술. 그 다음에 우리가 특히 운동하세요, 저도 많은 얘기를 합니다만은 운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바빠서 못하는 것도 있지만 재미없으니까. 자, 이런 재미없으니까 하는 것들은 어떤 감성을 터치하고 재밌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떤 모티베이션을 올리기 위해서 게이미피케이션, 게임 메커니즘을 활용한 행동을 장려하는 것.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가 잘 모를 경우에는 복잡하게 커뮤니티 협력을 통해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클라우드 소싱,
그리고 또 내가 뭔가 어떤 프로토타입을 만들 때 비용이 부족했을 경우에 여러 이제 자금을 지원받는 크라우드 펀딩 이러한 이제 기술들이 디지털 헬스케어의 어떤 기하급수적으로 발달하는 기술들과 시너지를 내면서 이런 헬스케어에 있어서도 굉장히 비약적인 발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인간은 숨 쉬고 먹고 마시고 또 심장이 뛰고 혈액이 흐르고 체온이 바뀌고 걷거나 뛰거나 땀을 흘리거나 잠을 자거나 혹은 배변을 하거나 내가 뭔가 생각을 하고 느끼거나 혹은 말을 하는 그 모든 데이터들을 다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서 수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DNA 염기 서열에 담겨 있는 유전 정보를 이제 인간의 또 데이터의 굉장히 중요한 포션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료 데이터, 유전체 데이터, 그 밖에 어떤 외부적인 데이터들을 통해서 훨씬 더 정밀한 어떤 개인에 관련된 뭔가 질병을 예측한다든지 조기 예방을 한다든지 혹은 어떤 뭐 운동을 처방한다든지 식품을 처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우리가 어떤 예전의 의료는 증거 기반의 치료였다면 현재는 에비던스 베이스드 근거에 기반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치료뿐만이 아니라 정밀 의료 그리고 예방과 관리가 함께 가는 훨씬 더 이런 다양한 것들이 유기적 결합을 통해서 지능형의 어떤 메디컬 솔루션의 방향으로 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을 보면 건강정보, 질병의 상태를 분석을 하거나 최적화된 맞춤형의 어떤 의료, 개인의 어떤 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의료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고 또 건강에 대한 접근 방식 패러다임의 변화가 빠른 어떤 니즈가 사람들이 수명이 늘어나고 소득 수준이 늘어나면서 이런 니즈가 증가할 것이고 또 환자의 진단뿐 아니라 질병의 예방 및 관리 거기서 중요하게 예방하는 포피의 개념이 있습니다. 개인화, 퍼스널라이즈드, 예측, 조기에 예측하는 거, 프레딕티브, 그리고 조기에 예방하는 프리벤티브, 그리고 이제 기존의 어떤 전문가 중심이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여러 스테이크홀더, 환자나 여러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하는 파티시페이터리, 참여형, 그러니까 포피의 어떤 주도형의 헬스케어로 진화할 것이고 이러한 것이 2016년 스위스 다보스 경제 포럼에서 이제 인더스트리 4.0에서 디지털 기술과 바이오 기술의 경계를 허무는 융합 기술 혁명을 통해서 건강에 대한 접근 방식과 삶에 대한 방식이 어떤 변화가 주도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만성질환이 급증하는 것, 인구의 수명이 고령화되는 것,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발달하는 것과 굉장히 맞물려서 융합적인 시너지를 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 구성을 좀 살펴보면 하드웨어, 개인건강관리기기, 그리고 웨어러블 기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 게이트웨이나 혈당, 혈압, 심전도, 활동량을 측정하는 기존의 이제 스마트 헬스케어 디바이스에서 보면 웨어러블 디바이스 중에서 액티비티 트래커가 가장 많은 포션을 현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소변을 분석하는 것, 헤모글로빈을 측정하고 체성분, 체지방, 그리고 의료용 센서 혹은 뭐 스마트 기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장 검사 기기, 밴드 목걸이 부착형 인체 삽입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약이나 이런 뭐 바이오 센서 키트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보면은 의료 건강관리 컨텐츠가 있고 미드웨어 플랫폼 통신 네트워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겠죠. 일반적인 의학 정보나 운동 정보, 그 다음에 식사 정보, 건강 정보를 하는 EMR이나 EHR, EWR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것들을 통해서 어떤 개인에게 어떤 맞춤형의 어떤 컨텐츠, 건강관리, 운동관리나 식품관리나 약물관리를 해줄 수 있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웰리스 앱, 그리고 영양관리 애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이제 의학적인 정보, 약품이나 질병이나 투약, 복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개인 건강기록, 퍼스널 헬스 리코드를 관리하는 어플리케이션. 여기에는 이제 EWR, EHR 플러스 EMR 데이터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병원 기록 관리, EMR을 관리하는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피트니스나 운동을 관리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자, 미드웨어 플랫폼 통신 네트워크에서는 이제 EMR과 EHR을 관리해주는 플랫폼. 이제 여기 이제 퍼블릭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겠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모든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주는 플랫폼들에 대한 어떤 기술들이 앞으로 발달할 것이고, 이제 이게 이제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의 소프트웨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서비스 보면 진단 서비스. 유전자를 진단하는지,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이제
많이 활성화되고 있진 몇 개 회사가 있긴 합니다만은 미국인 저 23andMe라는 회사는 내가 어떤 혈액의 타액 정보를 주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유전 분석을 통해서 뭐 컨설팅을 해주고 질병에 대한 위험을 예측해주는 그런 이제 회사가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체해 진단, 유전체를 분석하는 거, 건강관리 서비스, 개인 건강 검진 서비스, 건강 기록을 관리하는 맞춤형 서비스, 노인의 어떤 건강을 관리해주는 서비스, 건강관리 포털 서비스, 그리고 원격 상담이나 원격 모니터링 서비스가 있고요. 미들웨어 플랫폼 통신 네트워크에서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나 저장, 클라우드 관리 시스템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이제 스마트 헬스케어 기술 중에 또 이제 버추얼 리얼리티 헬스케어 기술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상현실이라는 것은 차세대 컴퓨팅 플랫폼 기술로서 이제 향후 이런 ICT 크게 변화시키고 이제 신규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굉장히 파괴적인 기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대까지 이제 스마트 헬스케어에서는 주로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들 많이 넣는데 최근에 이 가상현실을 많이 디지털 치료제로서 여러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현실과 AR, Augmented Reality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의 정의 및 범위를 살펴보면 가상현실, 실제 현실의 특정 환경 혹은 상황, 가상의 시나리오를 컴퓨터의 모델링을 통해서 사용자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나 관련 기술이고요. 이 특징은 시야각 전체를 가상 영상으로 채울 수 있는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를 주로 활용하거나 혹은 이제 프로젝션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상현실 속에서 이머시브 버추얼 리얼리티, 몰입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율성, 그리고 또 상호작용, 현존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다양한 이벤트의 자극에 자율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가상현실과 객체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 감각이 현존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증강현실, Augmented Reality는 실제 환경에 컴퓨터 모델링을 통해서 생성된 가상의 어떤 오브젝트, 물체나 텍스트나 비디오 등을 겹쳐 보이게 해서 공간과 상황에 대한 가상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이고, 또 HMD 외에도 다양한 기계, 스마트폰이나 프로젝션 기술을 활용한다든지 홀로그램 기술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겠죠. 그래서 현실 환경에 실시간으로 가상 정보를 제공한다. 최근의 트렌드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버추얼 리얼리티는 뭐 프로젝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머시브, 시야각의 제한을 받겠죠. 그래서 콘텐츠의 부분에서 보면 증강현실 기술이 훨씬 더 빨리 발전하고 있는 것을 좀 트렌드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 환경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실제 환경에 어떠한 컴퓨터나 컴퓨터 모델링이 없는 상태라고 하면 증강현실은 실제 환경에 가상의 객체 정보를 덧붙이는 것이고, 가상 환경은 사용자 환경의 모든 것이 컴퓨터에 의해서 모델링이 된 것, 혼합 현실은 현실과 가상의 연속 프레임상에 있는 것을 이제 얘기할 수가 있다. 그래서 현실 환경, 증강현실, 가상 환경, 혼합 현실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2017년도에 IDG의 어떤 텍 서베이를 보면은 이 310명을 대상으로 AR, VR의 사용 현황을 조회를 해보면 약 81% 정도의 응답자가 최소한 한 번의 AR이나 VR 기기를 사용해봤고, 그 중에서 61%가 가장 경험하고 싶은 컨텐츠로 영상과 게임 컨텐츠를 이제 뽑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사람들의 어떤 인플로의 직급과 업무 분야로 이제 세분화를 해보면 최고 관리자 혹은 중간 관리자의 경우에는 영화, 드라마, 영상, 그리고 이제 사원이나 대리급에서는 게임 컨텐츠, 그리고 또 이제 BIT 분야에서는 교육 컨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그리고 또 AR이나 VR 컨텐츠를 소비하는 주체로서 일반 소비자는 AR, VR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깊었고, 또 게임이나 영화 및 드라마, 영상, 교육 컨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또 기업의 어떤 소비자의 경우에는 AR 기술을 사용하는 조직이 사용하지 않는 조직에 비해서 훨씬 성과가 높고, 특히 훈련, 트레이닝이나 현장 지도, 지식 공유에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규멘티드 리얼리티랑 버추얼 리얼리티 시장의 원동력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성장 촉진 요인으로서는 헬스케어 부분에서도 커넥티드 장치의 보급률이 증가하고 다양한 이런 디바이스를 통해서 최근에는 이제 뭐 뇌파 혹은 어떤 이런 신체 기능이나 정신 상태에 따라 가지고 개인적으로 처방을 할 수 있는 이제 버추얼 리얼리티의 컨텐츠들도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헬스케어용 증강현실 및 가상현실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의료비용 절감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AR이나 VR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테라피틱스의 필요성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 억제 요인은 솔루션 구축의 역량이 부족하고,
그리고 또 이런 이제 전문 지식이 융합된 전문 지식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지럼증을 해결할 수 있는 혹은 또 뭔가 인지 기능이나 혹은 멘탈 기능을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어떤 이런 임상 연구의 부재, 그리고 또 전문 지식의 부재, 이런 컨텐츠가 부족한 것이 이제 억제 요인이다.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면 촉진될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성장 기회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사용이 증가하는 것, 성장 가드로서는 뭐 여러 가지 데이터 프라이버시나 여러 가지 이제 솔루션 간의 호환성, 상호 운용성의 문제가 이제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증강현실, 가상현실 개발 동향을 살펴보면 구글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증강현실을 구글 글래스를 통해서 증강현실을 많이 투자를 했다가 최근에 조금 이제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홀로렌즈를 사용을 해서 생체 건강 검진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분야에 여러 가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파트너 디스플레이, PC, 가상현실, 혼합현실 장치 구축할 수 있는 이제 윈도우 홀로그래픽 플랫폼을 출시를 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다크리 같은 경우에는 증강현실 헤드셋을 생산해서 플렉스와 파트너십을 맺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건강을 개선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인드 메이즈 같은 경우에는 병원을 위한 실감형 가상현실을 통해서 신경 재활 솔루션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투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특히 뭐 내영상 신경과학을 결합한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멘탈 펑션을 증진할 수 있는 혹은 뭐 메디테이션, 힐링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을 구축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VR의 경험 가치별의 어떤 유망 분야를 보면 제약 극복의 가치, 시간, 공간, 신체를 극복할 수 있는 이런 가치 있는 컨텐츠를 보면 VR 여행 컨텐츠나 전시관 서비스, 타인의 경험을 공유한다든지 VR 쇼핑몰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플랫폼이나 네트워크를 보면 글로벌 유통이나 결제 플랫폼이 있을 수 있고 VR 편집 소프트웨어, 그리고 또 뭐 시점 공유 플랫폼, 신제품 개발 툴, 가상 매대 플랫폼이 있을 수가 있고, 디바이스를 보면 촬영기기나 VR 제작 스튜디오, 장애인 전용 VR, 뭐 여러 가지 VR 기기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경험 증강의 가치를 보면 오감 몰입한다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어떤 의료 교육을 하는데 장기를 본다든지 교육 컨텐츠, 그 다음에 이제 뭐 스포츠 엔터테인먼트를 한다든지 헬스케어를 할 때 VR 헬스나 VR 스포츠, 그 다음에 이제 오감 엔터테인먼트 VR 테마파크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VR 체험방이라든지 VR 헬스 디바이스라든지 VR 체험을 할 수 있는 의자라든지 VR을 하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트레드밀이라든지 VR IMAX 극장, 그리고 또 보조 웨어러블 기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신경험 창조 가치는 VR 게임이나 심리 치료 서비스, VR 채팅, 인터랙티브 미디어가 있을 수가 있고, 여기에는 뭐 다양한 플랫폼은 실시간 통역 플랫폼이나 실사 컨버팅 플랫폼이 있을 수가 있고, 또 VR 소셜 네트워크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능형 센서는 각종 컨트롤러를 가지고 이제 컨트롤러가 많이 생산이 되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신경험을 창조하는 것들을 이런 뭐 산업군들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유망 분야를 요약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몇 가지 영상을 좀 보면은요, 교육에서 쓰는 툴들을 좀 보면은 VR을 가지고 내가 실제로 우리가 어떤 텍스트를 가지고 보거나 이런 인체 구조가 좀 재미없게 다가갈 수 있지만, 내가 이제 실제로 내가 어떤 VR의 어떤 아나토미를 VR의 기술을 통해서 실제 내가 피부라든지 블러드 시스템이나 골격 부위에 어떻게 구조를 되어 있나, 장기 조직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나 볼 수 있는, 특히 VR 어떤 아나토미 에듀케이션 툴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VR 프로젝션 기반의 어떤 재활 Zoals 트레이닝을 fysiotherapeut om de 보겠습니다. bewegingen van de revalidant vast te 자, leggen. 이것은 이제 그라엘이라는 Karen is een 프로젝션 기반의 behandelmethode voor VR인데요. het trainen met 실제로 내가 uiteenlopende 어떤 doeleinden. 트레이닝을 할 때보다 Een 앞에 paar 어떤 프로젝션을 voorbeelden 보면서 hiervan zijn 실시간에 있는 balans- 것처럼 en 활동을 하면서 coördinatietraining. 운동을 한다든지 혹은 뭐 동작을 한다든지 반응을 할 때 이 사람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고 하는 것을 살필 수가 있고, 이런 저 트레이닝, 재활 트레이닝을 할 때 조금 Het 전에 나온 aanbieden 것처럼 van dubbeltaken. 게이미피케이션 기반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게 되면 실제 운동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동기부여를 할 수가 있고 좀 더 디테일한 정보들을 또 뽑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프로젝션 기반의 버추얼 리얼리티를 Het 통해서 uitlokken van 재활을 bepaalde 하는 것을 좀 bewegingen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VR을 통해서 운동을 하는 것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게임을 통해서 실제로 실제 게임을 하는 것이지만 이 안에서 이제 계속해서 유산소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느 정도의 최대 심박수
VR과 연동이 되는 데이터를 VR하고 같이 접목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뭐 중강도 혹은 저강도, 고강도 혹은 인터벌 트레이닝 운동을 이 게임 안에 접목을 시킬 수 있는 이제 VR 워크아웃의 어떤 컨텐츠로도 가져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동기부여의 측면이나 신경험을 하는 거, 그 다음에 몰입감 이런 것들의 측면을 본다 그러면 이제 VR이나 AR을 통해서 이런 헬스케어의 컨텐츠 시장도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고려할 부분은 무엇이 있는가 보면 VR이 가져다 주는 부작용, 건강 테마에서는 일단은 많이 얘기하는 것이 어지러움증. 특히 이머시브 V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임상적인 연구가 진행이 돼야 될 것이고요. 또 이제 VR 멀미약이나 부작용 지수들을 표시하는 시스템들이 이제 들어간다면 훨씬 더 안전하게 할 수가 있겠죠. 또 안전 테마. 특히 이머시브 VR 같은 게 눈에 이렇게 쓰기 때문에 앞이 안 보여서 특히 고령자들 같은 경우에는 낙상하기가 쉽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하네스를 차고 한다든지 혹은 뭐 이제 안전장치가 구비된 트레드밀 위에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사회성 테마, 소통이 부족한데 더 소통이 부재해지는 거 아니냐,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뭐 사이버 패트롤 혹은 뭐 어떤 극악무도한 어떤 범죄가 생성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감시할 수 있는 사이버 패트롤 시스템이 이제 마련된다면 이런 것도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효과 사례 연구를 보면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공포증을 제어하는 연구.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런 대중에게 어떤 연설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90% 정도 감소가 되었다. 그다음에 UCLA에서 연구를 보면 통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VR 치료를 했더니 훨씬 더 몰핀보다 잘 작동을 하더라. VR 세션 이전보다 약 60에서 75% 적은 통증을 보고 있다. 그래서 이 통증을 완화하는데 디지털 테라피스로 굉장히 작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덴마크의 연구를 보면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서 움직임을 추적을 하면서 VR 센서 장갑을 착용을 하고 이제 가상의 팔로 뭔가를 움직이는 연구를 해봤더니 뇌졸중 환자에서 굉장히 효과적인 개선이 나타났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건 저희 팀이 한 연구인데 이머시브 VR을 가지고 한 몇 주간 한 3개월 정도의 이런 인터벤션을 했더니 실제로 인지 기능이 굉장히 개선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로 많이 사용되는 분야를 보면 스트레스 관리, 인지력 향상, 심리 치료에 지금 이제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또 고령사회 의료비 증가와 굉장히 융합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전문 인력, 이런 것들은 이제 컨텐츠를 사용하고 개발하고 트레이닝하는 전문 인력들이 또 많이 배출이 될 수 있는 산업 분야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 VR 체감을 할 수 있는 콘텐츠, 소프트웨어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멘탈 펑션이 낮은 사람 혹은 알코올 중독 혹은 범죄 예방 이런 데도 쓸 수가 있고, 또 생체 신호를 측정을 해서 이런 뇌파나 맥파 등을 통해서 VR과 연계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특히 식약처는 이러한 이제 VR, AR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 심사나 허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간을 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신의료 기술에 대처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으니까요. 앞으로 이제 이런 산업들이 굉장히 발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또 힐링 VR, 힐링을 할 수 있는 VR 컨텐츠나 혹은 뭐 스포츠 액티비티를 할 수 있는 VR 컨텐츠, 그리고 또 헬스 아바타, 아바타가 이제 디지털 트윈의 개념처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바타가 개인의 맞춤, 예방, 예측을 참여하게 돕는 이제 모바일 환경과 플랫폼이 구현이 되고, 이것을 통해서 개인의 어떤 맞춤형의 VR 컨텐츠를 제공하는 사업 모델이 있을 수가 있고, 아까 이제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헬스케어에 대한 교육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AR에 있어서 향후 과제로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사용자의 수용도입니다. AR, VR이라는 것은 여전히 고도로 이제 기술적이고 굉장히 정교한 도구이고, 또 AR, VR에 대한 이해나 지식이 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의료기관에서 이 기술의 어떤 수용이 지연될 것으로 이제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와 함께 AR이나 VR 시뮬레이션은 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프로세서라는 점이 기술 채택을 주저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또한 이제 하드웨어 어떤 소프트웨어의 문제, AR이나 어떤 VR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표준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또 특정한 어떤 임상 요구 사항에 대한 사용자 정의, 커스터마이징 기능의 한계가 이제 존재한다는 점이 시장 확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VR 어떤 헤드 마운트나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부피가 크고 대부분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있지 않고 또 저해상도 및 시야의 제약으로 인해서 사용자의 어떤 불편이 초래된다는 장기간 사용했을 경우에 이것이 또 하나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AR이나 VR 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 보수를 위해서는 사용 환경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파악을 하고 그리고 또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경험과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건강 문제 VR 시스템 사용에 따라서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눈의 피로감, 이러한 어떤 부작용들을 어떻게 예방을 할 것인가, 어떻게 이제 극복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이제 AR이나 VR 어플리케이션 개발이나 환자 테스트를 포함해서 초기에 어떤 AR, VR 시스템 설치를 하는 데는 이제 미국의 어떤 연구를 보면 5만에서 30만 달러의 막대한 비용이 소요가 되고, 이는 이제 관련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이제 망설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비용 발생을 어떻게 대규모 표준화를 통해서 굉장히 보급화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3장 고령화 사회 IoT 기반의 헬스케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고령화 사회의 IoT 헬스케어도 앞으로 지금 현재 사실은 고령자들이 이런 IoT 기술을 굉장히 팬들리하냐 하면 그렇지는 않지만 이제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거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 2030년에 태어난 여아의 경우 90.8세, 그리고 남자의 경우 84.1세로 가장 빠른 이제 고령화 속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국내 의료에 당면한 굉장히 시급한 문제 중에 하나는 인구의 노령화, 그리고 빠른 증가세, 그리고 이걸로 인한 이제 의료비의 증가, 그리고 또 거기에서 생기는 의료의 어떤 불균형, 건강 격차 등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2017년 통계청 발표를 보면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약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707만 6천 명, 그래서 약 13.8%인데 2060년이 되면 41%가 될 거죠. 그러니까 인구 10명 중에 4명이 고령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불과 한 40년 뒤에는 이런 고령자들에게 있어서도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것은 누구나가 사용을 해야지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의료비를 감축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런 이제 스마트 헬스케어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와 도입한 경우에 굉장히 이런 의료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의료비는 약 2025년에 7천억 이상, 그리고 2030년 4조 5천억 정도의 차이가 이 스마트 헬스케어를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에 따라 나타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스마트 헬스케어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체계적인 당뇨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2030년 당뇨병 인구는 약 306만 명으로 예상이 되고, 최악의 경우에 대비 당뇨병 인구의 약 70% 수준까지 감소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구 집단 혹은 고령자에게 있어서 스마트 헬스케어는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현재 당뇨병에 많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고령화 시대가 되면 치매라든지 근감소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IoT나 ICT 기술을 이용을 해서 개선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치매 인구의 유병률도 굉장히 급증할 것이고, 거기에 굉장히 큰 지대한 포션을 차지하는 대륙이 아시아 대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대륙의 노인 인구, 치매 인구의 유병률은 굉장히 급증할 것이다. 타 대륙에 비해서. 이것은 일본이나 한국, 그리고 중국과 같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이 동북아시아의 빠른 인구의 고령화하고 함께 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이런 VR, 버추얼 리얼리티라든지 우리가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심신 기능을 평가하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것은 저희가 VR을 통해서 60분간의 인터벤션을 수개월 동안 진행을 하였더니 인증인에 관련된 어떤 뇌 기능이 개선이 된 것을 확인한 바가 있고요. 또 이런 VR을 이용한 것이 이런 게이미피케이션을 이용한 디지털 치료가 노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흥미를 돋아주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이제 연구 논문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인 인구 집단에게 있어서도 가상현실도 굉장히 좋은, 혹은 증강현실도 굉장히 좋은 디지털 솔루션이 될 수가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이렇게 다양하게 EEG라든지 홀터라든지, 홀터의 어떤 심박수, EEG가 아니라 ECG입니다. ECG라든지, 그 다음에 글루코즈를 체크업하는 것, 그 다음에 수면 패턴을 체크하는 것, 그리고 센서 베이스드에 이제 이것을 침대에 놓는다든지 침대 위에 매트를 통해서
수면에 장애가 있는가 없는가를 평가한다든지, 그리고 일상의 콜티졸 레벨, 이것은 이제 스트레스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또 콜티졸이라는 것은 굉장히 뚜렷한 서커디안 리듬, 24시간의 일주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평가한다든지, 혹은 뭐 위험에 관련된 어떤 바이오마커를 평가를 한다든지, 소변이나 혹은 굉장히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혈액을 추정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여기 있는 이 그래프는 바 그래프는 신체 활동입니다. 그리고 점으로 된 것은 에컬로지컬 모멘터리 어세스먼트 방법으로 측정한 이제 우울증에 관련된 점수인데, 이런 행동 패턴하고 정신 패턴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들을 디바이스를 통해서 추출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이 관련된 노인병에게 있어서도 이런 컴퓨테이셔널 툴이나 테크닉이 조기 진단하고 스크리닝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에디토리얼을 저희 연구진이 발표한 바가 있고요. 또 이제 란셋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의학지에서도 이런 뭐 고령 인구 집단뿐만 아니라 전 인구 집단에서 이런 디지털 레볼루션, 디지털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자에게 이런 어떤 테크놀로지를 적용을 할 때는 병원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고위험군, 예를 들어서 치매, 전당의 경도인지 장애, 그리고 노쇠, 전당의 전노쇠, 고위험군을 조기 스크리닝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코스트 이펙트면서 좋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고령자들이 완벽하게 이런 온라인 솔루션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한 유저 프렌들리한 디바이스들 혹은 컨텐츠들의 제공이 필요할 수가 있고, 또 개별화, 개인의 어떤 실현 가능한, 지속 가능한, 그래서 그 사람에게 부족한 것을 아규멘티드, 증강해 줄 수 있는 식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이런 에데어런스, 지속성을 올리는 데 좋고, 또 게이미피케이션 이론을 접목을 해서 재밌게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신체 기능, 바이오마커들을 평가를 하고, 신체 활동과 수면 패턴들을 확인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운동 처방을 하는 툴들, 거기에 이제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멘탈 펑션, 그 다음에 IADL, 그 다음에 뭐 수면에 관련된 이런 정보들을 평가를 해서 정신 건강 상태와 신체 건강 상태를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이제 오토메이트된 이런 처방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 컨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저희가 이제 24주간의 프로토콜을 봤더니 실험을 한 연구입니다만은 24주간 실험을 했더니 대조군은 그대로 유지가 됐는데, 운동 중재군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매일 모니터링해서 피드백을 해준 결과 신체 활동이 증가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그 결과 인지 기능에 개선이 있는 것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우선은 이런 신체 행동 패턴, 그 다음에 수면 패턴, 그 다음에 정신 건강 상태를 파악을 해서 그 사람이 굉장히 활발한 액티브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그대로 유지하고, 모자랄 경우에 그룹 엑서사이즈나 어떤 그룹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선을 해주고, 모자란 부분을 거기에서 또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데, 여러 가지 이런 IoT 기반의 디바이스들을 통해서 정보를 확인을 하고 그 사람에게 맞는 컨텐츠를 IoT 기반 혹은 온라인 투 오프라인 O2O 기반의 컨텐츠를 제공해 줄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장애가 있거나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런 홀바디 바이브레이션을 한다든지, 혹은 의자 기반의 어떤 바이브레이션을 준다든지, 국소적인 어떤 슬링 운동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IoT 이제 디바이스들을 만들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할 때도 신체 활동의 패턴이나 혹은 뇌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심신의 건강 상태가 어떻게 유지가 되는가를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노인들에게 있어서도, 노인 인구 집단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루 종일 생활함에 있어서 신체 활동, 그리고 심리적 마커, 그 다음에 생리학적 마커, 그리고 환경학적 마커들을 추정을 해서 거기에 맞는 어떤 디바이스들을 콘텐츠들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측정하기 있는 디바이스들도 앞으로 굉장히 개발이 중요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바이스들을 통해서 수집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그 사람에게 부족한 것을 파악을 하고, 혹은 위험을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있어서는 이 IoT 기반의 디지털 테라피의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스펙업이란 말들을 이제 학생들이 많이 쓰는데요. 사회적인 연결, 그리고 또 신체적인 운동, 그리고 또 정서적인 건강 상태, 인지적인 활동, SPEC, 스펙업. 그래서
이런 사회적 기능, 신체적 기능, 정서적 기능, 인지적 기능을 업시킬 수 있는데 디지털 솔루션들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마지막으로 이런 신체적인 기능 평가, 그 다음에 신체와 정신의 평가, 그리고 기분이나 우울, 스트레스의 평가, 인지 기능의 평가를 하는 이런 굉장히 다양한 디바이스들을 모아서 표준화하고 정형화하는 작업이 중요하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에 대한 배려와 이런 전문 인력들의 양성이 굉장히 필요할 수 있다. 그래서 디지털 솔루션은 굉장히 좋은 해법이 될 수 있지만 디지털 솔루션만 가지고는 불가능하겠죠.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하는 디바이스, 그 다음에 정형화하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이고, 이것을 현장에 제공을 하고, 그리고 현장에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을 교육하는 그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질 때 이런 IoT나 VR 기술을 통해서 고령자에게 헬스케어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접근될 수 있을 것이고, 이제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나 제도적인 문제, 그리고 또 사람의 인식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지금 차츰 해소가 되고 있고, 또 왜냐하면 소비자들의 니즈가 커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차츰 해소가 될 것이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고령화 사회 이런 특히 헬스케어를 통한 헬스케어 한류를 외국에 수출하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가 빠른 나라, 그리고 또 세계에서 가장 IoT의 속도가 빠른 나라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IoT와 고령화라는 것이 좀 상충하기도 하고 고령화의 위기라고 합니다만은, 위기 속에서 기회가 생성되듯이 이런 여러 가지 실험을 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과 그리고 또 이런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부디 향후에 이런 부산 혹은 이런 스마트 헬스케어의 한류, 특히 고령화의 건강증진이나 스마트 헬스케어 한류를 책임지는 그런 여러 산업 아이디어가 생성되기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본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현태였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httpark.dau.ac.kr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박현태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